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호킨스 박사의 책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안 본 책이 있는지 살펴보다가 호킨스 박사의 아내인 수잔 호킨스가 쓴 책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책은 아직 번역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영문으로 된 책을 구매했고 AI로 번역해가며 읽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일부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리면서 제 경험도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원서 이름은 라이프 위드 독입니다. 수잔은 미국 중서부 옥수수밭이 펼쳐진 시골 농장에서 자랐다고 해요. 겉보기엔 평화로운 곳이었지만 수잔은 자유분방한 영혼이었기 때문에 그곳이 답답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인구가 고작 1000명뿐이라서 누가 새 옷을 입으면 어디서 샀는지, 그 옷의 가격이 얼만지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다고 해요. 서로를 빤히 들여다보고 판단하는 그 좁은 사회가 수잔은 늘 답답했던 거죠. 그래서 수잔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제발 이곳을 떠나게 해달라고요. 나중에 가족이 도시로 이사가게 되는데 그걸 응답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생과 영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그토록 탈출하고 싶었던 그 시골에서 배웠다고 회상하고 있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는 에어컨도 없던 시절이었는데 수잔의 아버지가 선풍기와 호스로 만든 수제 냉방기에 의지해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수제 냉방기로 비와 우박이 마치 기관총처럼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토네이도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수잔의 아버지는 그곳을 막으려고 여러 번 밖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위험한 순간이었던 거죠. 온 가족은 지하실로 급히 대피했습니다. 그리고 수잔은 지하실 창문으로 토네이도가 집을 향해 곧장 오고 있는 것을 목격해요. 집이 날아가고 죽을 수도 있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때 수잔의 내면에서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공포 대신 우린 괜찮아. 저 폭풍은 우리 집을 피해갈 거야 라는 알 수 없는 확신과 평온함이 찾아온 거예요. 당시 수잔은 6살인 오빠가 있었다니까 상당히 어린 나이였겠죠. 가족들의 불안과 토네이도 상황에서 어린아이가 그런 평온함을 갖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쨌든 정말 기적처럼 토네이도는 수잔의 집을 건너뛰어 지나갔다고 해요. 수잔은 그때 처음으로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며 신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강한 영적 확신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군대에서 저의 보직은 운전병이었는데요. 당시 제가 몰던 건 45인승 버스였고 공기로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구조였습니다. 출동이 있어서 가던 중에 내리막길 끝나는 지점에 신호등이 있었는데 그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거예요. 멈추지 못하고 앞에 있는 다른 소대의 버스를 그대로 박았습니다. 그런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인지한 후 충돌하기 바로 직전 갑자기 시간이 굉장히 천천히 흐르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아주 느린 슬로우 모션으로 보였고 괜찮을 거라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의식은 아주 또렷했고 느리게 가는 시간 속에서 생각은 평소와 같은 속도로 하고 있었어요. 아, 큰일 났다. 그리고 제 의지와 상관없이 긴장해서 뻣뻣하게 굳은 제 몸은 저절로 힘을 풀면서 상황에 내맡기고 있었습니다. 앞의 차창 한쪽 끝에서부터 마치 나무 뿌리가 뻗어나가듯 산산조각 나는 유리조각들이 보였고 뒤에 타고 있는 소대원들 걱정에 뒤를 돌아보았죠. 그리고 그 순간 다시 시간은 원래 속도로 돌아왔고 저는 교통사고 현장에 있었습니다. 부상을 입은 소대원들과 함께 병원에 갔는데 다행히 큰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었어요. 사실 그날 아침의 꿈이 너무 생생하고 자꾸 이상한 기분을 일으켜서 선임한테 꿈이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선임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죠.
이런 일을 겪고 나자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특히 충돌 직전 몸에 힘이 빠졌던 현상은 분명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어떤 도움을 받아 힘을 뺐기 때문에 큰 부상이 없었다고 느껴졌습니다. 참 신기했죠? 수잔의 다른 에피소드도 들려드릴게요. 수잔의 농장에는 일을 돕던 할머니가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 수잔의 어머니는 아이들이 충격을 받을까봐 고인을 못 보게 막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잔은 너무나도 사랑했고 마치 친할머니처럼 여겼기 때문에 몰래 숨어서 돌아가신 할머니의 얼굴을 훔쳐봤다고 해요. 그 순간 수잔은 할머니의 얼굴에서 천사 같은 아름다움과 평안을 보았다고 합니다. 당시 어린 소녀였지만 직감적으로 깨달았다고 해요. 아, 이 땅에서의 모든 시련이 드디어 끝났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고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수잔은 다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고 해요. 저는 친할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딱딱해진 몸을 만져봤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분명 살아계셨는데 이렇게 차갑게 굳어버린 몸을 만지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아픈 몸 때문에 괴로워하시던 모습 대신 아무 미동도 없이 평온한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정말 편안해지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내내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눈물이 엄청 나더라고요.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것과는 별개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더 이상 같은 몸으로 만날 수 없는 이별은 제겐 아직 큰 슬픔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수잔의 책 첫 문구가 인상 깊었는데요. 이 문장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정해진 운명이 있으며 우리가 상황을 그렇게 바라보기로 선택하기만 한다면 그 운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믿고 있어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완성해야 할 운명이라는 큰 그림이 있다면 지금 겪는 슬픔, 고통, 실패 같은 경험들은 그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퍼즐 조각인 거죠.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보면 그 조각이 없으면 그림이 완성이 안 될지도 몰라요. 수잔은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기로 선택한다면 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말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사건들마저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괴로움이 될 수도 있고 나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재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일어난 팩트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그것을 마음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자신의 마음을 잘 관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수잔에게 닥친 토네이도나 죽음과 같은 두려운 일들은 어쩌면 우리를 괴롭히려고 온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기 위한 가장 완벽한 타이밍의 학습 자료일지도 모릅니다. 단, 우리가 그것을 불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겠다고 선택할 때만 그 경험은 비로소 우리의 도구가 되는 거겠죠. 실제로 불행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오면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겠다는 선택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진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고통과 괴로움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벽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문이었음을 깨닫게 될 거예요. 지금의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호킨스 박사의 책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안 본 책이 있는지 살펴보다가 호킨스 박사의 아내인 수잔 호킨스가 쓴 책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책은 아직 번역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영문으로 된 책을 구매했고 AI로 번역해가며 읽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일부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리면서
제 경험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원서 이름은 라이프 위드 독입니다. 수자는 미국 중서부 옥수수밭이 펼쳐진 시골 농장에서 자랐다고 해요. 겉보기엔 평화로운 곳이었지만 수자는 자유분방한 영혼이었기 때문에 그곳이 답답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인구가 고작 1000명뿐이라서 누가 새 옷을 입으면 어디서 샀는지, 그 옷의 가격이 얼만지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다고 해요. 서로를 빤히 들여다보고 판단하는 그 좁은 사회가 수자는 늘 답답했던 거죠. 그래서 수자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제발 이곳을 떠나게 해달라고요. 나중에 가족이 도시로 이사가게 되는데 그걸 응답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생과 영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그토록 탈출하고 싶었던 그 시골에서 배웠다고 회상하고 있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는 에어컨도 없던 시절이었는데 수잔의 아버지가 선풍기와 호스로 만든 수제 냉방기에 의지해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수제 냉방기로 비와 우박이 마치 기관총처럼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토네이도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수잔의 아버지는 그곳을 막으려고 여러 번 밖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위험한 순간이었던 거죠. 온 가족은 지하실로 급히 대피했습니다. 그리고 수잔은 지하실 창문으로 토네이도가 집을 향해 곧장 오고 있는 것을 목격해요. 집이 날아가고 죽을 수도 있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때 수잔의 내면에서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공포 대신 우린 괜찮아. 저 폭풍은 우리 집을 피해갈 거야 라는 알 수 없는 확신과 평온함이 찾아온 거예요. 당시 수잔은 6살인 오빠가 있었다니까 상당히 어린 나이였겠죠. 가족들의 불안과 토네이도 상황에서 어린아이가 그런 평온함을 갖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쨌든 정말 기적처럼 토네이도는 수잔의 집을 건너뛰어 지나갔다고 해요. 수잔은 그때 처음으로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며 신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강한 영적 확신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군대에서 저의 보직은 운전병이었는데요. 당시 제가 몰던 건 45인승 버스였고 공기로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구조였습니다. 출동이 있어서 가던 중에 내리막길 끝나는 지점에 신호등이 있었는데 그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거예요. 멈추지 못하고 앞에 있는 다른 소대의 버스를 그대로 박았습니다. 그런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인지한 후 충돌하기 바로 직전 갑자기 시간이 굉장히 천천히 흐르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아주 느린 슬로우 모션으로 보였고 괜찮을 거라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의식은 아주 또렷했고 느리게 가는 시간 속에서 생각은 평소와 같은 속도로 하고 있었어요. 아, 큰일 났다. 그리고 제 의지와 상관없이 긴장해서 뻣뻣하게 굳은 제 몸은 저절로 힘을 풀면서 상황에 내맡기고 있었습니다. 앞의 차창 한쪽 끝에서부터 마치 나무 뿌리가 뻗어나가듯 산산조각 나는 유리조각들이 보였고 뒤에 타고 있는 소대원들 걱정에 뒤를 돌아보았죠. 그리고 그 순간 다시 시간은 원래 속도로 돌아왔고 저는 교통사고 현장에 있었습니다. 부상을 입은 소대원들과 함께 병원에 갔는데 다행히 큰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었어요. 사실 그날 아침에 꿈이 너무 생생하고 자꾸 이상한 기분을 일으켜서 선임한테 꿈이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선임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죠. 이런 일을 겪고 나자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특히 충돌 직전 몸에 힘이 빠졌던 현상은 분명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어떤 도움을 받아 힘을 뺐기 때문에 큰 부상이 없었다고 느껴졌습니다. 참 신기했죠? 수잔의 다른 에피소드도 들려드릴게요. 수잔의 농장에는 일을 돕던 할머니가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 수잔의 어머니는 아이들이 충격을 받을까봐 고인을 못 보게 막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잔은 너무나도 사랑했고 마치 친할머니처럼 여겼기 때문에 몰래 숨어서 돌아가신 할머니의 얼굴을 훔쳐봤다고 해요. 그 순간 수잔은 할머니의 얼굴에서 천사 같은 아름다움과 평화를 보았다고 합니다. 당시 어린 소녀였지만 직감적으로 깨달았다고 해요. 아, 이 땅에서의 모든 시련이 드디어 끝났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고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수잔은 다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고 해요. 저는 친할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딱딱해진 몸을 만져봤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분명 살아계셨는데 이렇게 차갑게 굳어버린 몸을 만지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아픈 몸 때문에 괴로워하시던 모습 대신 아무 미동도 없이 평온한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정말 편안해지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내내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눈물이 엄청 나더라고요.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것과는 별개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더 이상 같은 몸으로 만날 수 없는 이별은 제겐 아직 큰 슬픔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수잔의 책 첫 문구가 인상 깊었는데요. 이 문장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정해진 운명이 있으며 우리가 상황을 그렇게 바라보기로 선택하기만 한다면 그 운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믿고 있어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완성해야 할 운명이라는 큰 그림이 있다면 지금 겪는 슬픔, 고통, 실패 같은 경험들은 그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퍼즐 조각인 거죠.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보면 그 조각이 없으면 그림이 완성이 안 될지도 몰라요. 수잔은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기로 선택한다면 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말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사건들마저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괴로움이 될 수도 있고 나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재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일어난 팩트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그것을 마음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자신의 마음을 잘 관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수잔에게 닥친 토네이도나 죽음과 같은 두려운 일들은 어쩌면 우리를 괴롭히려고 온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기 위한 가장 완벽한 타이밍의 학습 자료일지도 모릅니다. 단, 우리가 그것을 불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겠다고 선택할 때만 그 경험은 비로소 우리의 도구가 되는 거겠죠. 실제로 불행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오면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겠다는 선택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진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고통과 괴로움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벽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문이었음을 깨닫게 될 거예요. 지금의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